사진을 이렇게 막 찍으시는 게 이렇게 유익해서 찍으시는 거죠. 이렇게 되게 조용하셔서 저는 이 컨퍼런스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나 싶었는데 사진 찍으시는 거 보면서 많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400분 지금 신청하셨는데 오신 게 한 130분 정도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실망했는데 유스트림으로 온라인 생방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195명 정도가 보고 계시거든요. 오지 않고 거기서 보시는 현장에서 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온라인 생방송에서는 다음 오후 타임 때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예, 쉬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기지개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 기지개 한번 펴고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흔들어 주시고 다음 강사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시간이 빠듯하네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가겠습니다. 이번엔 모니터, 스피커, 마이크에 대해서 박일환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실 건데요. 박일환 이사님은 현재 다산 SR 이사님이시고 이제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 아시죠? 수영로 교회의 방송 음량 팀장이셨고 아빅스테크라고 이제 그 소니 쪽 다루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회 기술 영업 쪽 그리고 이제 인터엠 SI 쪽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박일환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일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주일날 바쁘시게 또 사역을 섬기시다가 또 오늘 월요일은 또 다들 쉬시는 날인 줄 압니다. 근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열정을 이렇게 불태워 주시니 저로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사역 현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좀 어여삐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랐었는데요. 교회 사역을 제가 직업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부터 굉장히 직업과 취미와는 많이 다르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과 직업으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담감과 또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구나를 많이 느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계속 방송 음향을 계속 전공을 하고 음향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소개도 해드렸지만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쭉 방송실에 음향 담당을 쭉 해오면서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몸으로 느껴지는 게 그 신경성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십이지장이 탈이 났는데요. 그게 한 7년 정도를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3, 4번 정도를 실제로 진찰을 해보고 해도 내시경을 해도 이게 그냥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렇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거의 한 8년, 9년 전에 이제 서울로 이렇게 직장으로 오게 되면서 사실은 교회에서 그렇게 너무 많이 탈진스럽게 일을 하고 있다가 내가 과연 서울 가서 그걸 과연 버틸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서울 와서 지금까지 약을 한 번도 안 먹어요. 이게 얼마만큼 이 교회 사역에 이게 스트레스와 중압감과 이게 그 부담감이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나 방송실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왜 저는 남들처럼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한 자리에 앉아서 딱 끝나면 집에 일찍 가고 아니면 점심 먹고 어디 여행도 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저한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방송실에 앉아 있으라고 하시나. 근데 이 부분들이요, 너무너무 저는 어느 순간 이렇게 깨우쳤어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그동안은 하나님께 원망만 많이 했습니다. 많이 동감을 하실 텐데요.
주일날 방송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리가 잠깐 안 나왔다든지 잡음이 하나 났다든지 어느 부분이 뭐 문제가 하울링이 떴다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 교회 뭐 규모마다 뭐 환경마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오후 되면 한 100번을 듣습니다. 아, 집사님 아까 그 왜 그랬대요? 집사님 강단에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아까 그 왜 그러셨대요?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요, 이게 그 한 주만 아니에요. 한 달은 갑니다. 저랑 안 부딪히신 분이 다음 주에 또 만나시면 집사님 그 지난주에 왜 그랬대? 관심은 굉장히 감사한데 얼마나 그게 부담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외국에서 온 그 엔지니어의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엔지니어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 이런 부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기도 한 25년을 미국에서 지금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고 자기 따님도 중국의 선교사로 이렇게 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선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왜 선교사입니까? 그랬더니 똑같이 자기도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우침을 주신 게 그 말이라는 거죠. 아무리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한 그 목사님 말씀도 당신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복음이 전파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 무엇보다도 마귀짓을 할 수 있는 게 당신의 자리고 무엇보다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당신의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디를 찾아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방송 시장의 70% 이상이 교회 시장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그것만큼 미국에서도 가장 소리 없는 주일날 가장 소리 없는 권력자가 음향 담당자입니다. 방송 담당자고요. 특히 음향 담당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제가 은혜가 떨어지고 힘이 없으면 기운도 없어지고요. 와이프랑 좀 뭐 티격태격 하거나 아니면 어느 목사님께 좀 뭐 한 소리를 들었다든지 그러면 그게 은혜가 떨어지죠. 그러면 제 캐비넷에 아니면 방송실 창고에 마이크가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초등 3부에서 예를 들어서 집사님 이번에 뭐 우리가 이런 전도 집회를 하는데 싱어들이 더 늘어서 마이크를 3개가 더 필요합니다. 이거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저 있는 거 알거든요. 초등 1부에서 조금 전에 빌려갔거든요. 이래버려요. 이게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뉘우침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그때 당시에는 그 일조차도 귀찮은 거죠. 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목사님의 컨디션을 계속 체크를 하고 어떤 그 상태들을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은혜가 떨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 목사님의 컨디션은 두 번째가 되더라고요. 일단 하울링이 뜬다든지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소리가 도는 소리들 있잖아요. 목사님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소리가 조금 작으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는 조금 더 다른 교회보다 힘든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요. 뭐 제가 있던 교회가 아시다시피 정필도 목사님이 계셨을 때이기 때문에 정필도 목사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작으세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한 3부 정도 되시면 정상으로 돌아오시는데요. 더군다나 외부에 집회를 갔다 오시거나 하면 그 현장에서 익숙했던 소리에 또 적응을 하셔서 또 당신의 강단에 오시면 그 적응하는 시간 동안 또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선교사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이 힘든 또 월요일 날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서로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다들 하시죠. 예. 제가 목사님들 앞에 이렇게 박수를 말씀을 드리니 참 황송하고요.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주일날 뭐 열심히 또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방송실에서 노력을 하고 왔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어제 해피데이 전도 집회라고 해서 또 1년에 큰 행사를 하면서 또 그런 것들도 해왔고요. 부족하지만 아마 제가 느꼈던 것들 뭐 조금 빨리빨리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향 설계의 목적과 구성인데요. 뭐 음향 설계의 목적 그리고 선택. 뭐 스피커 요즘에 많이 하시죠. 뭐 라인 어레이냐, 포인트 스피커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장단점도 조금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배치 형태,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을까? 음향 장비의 구성, 음향 장비는 어떤 식으로 어떤 장비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것일까? 마이크 종류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일 오늘 제가 강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눈으로 볼 수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축 음향의 중요성도 뒤에 이제 훌륭하신 박사님께서 또 특별히 시간을 만드시고 계신데요. 한 번 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한 번 더 나중에 이해가 되시면 좋겠다 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음향 장비를 확성 장치를 설치하는 목적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음향 장비 스피커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커버리지를 먼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향 장비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사각지대가 없이 잘 들리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언가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돕는 것이고요. 먼 지역에서도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이 확성 장치를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악의 동기화 부분입니다. 음악이라고 했지만 스피치,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설교자의 그 감동과 연주자의 그 감동을 확성을 시켜서 이 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감동을 같이 동기화를 시키기 위한 도구가 이 확성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음상 정의라고 해서 소리가 나는 근원지에서 내 시선이 머물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앞을 보고 있지만 소리가 위에서 들린다든지 아니면 벽에서 들린다든지 하면 자꾸 시선이 분산이 되죠. 예를 들어서 옛날 교회들이 많으세요. 요즘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요즘 새로 짓는 교회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벽에 이렇게 스피커가 붙어 있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홀에는 스피커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 스피커는 이제 확성을 하기 위해서보다도 이펙트 효과죠. 서라운드 스피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보시면 벽부에 이렇게 달려 있는 곳들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차이가 나면 사람이 차를 타더라도 그 멀미를 하는 이유가 보는 것과 내 몸이 느끼는 것과 듣는 것이 빨리 컨버팅이 안 되면 이게 몸에서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빨리 쉬게 하기 위해서 이게 멀미가 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멀미가 나는 걸 가장 빨리 없애려고 하면 안대를 쓰는 게 가장 빠르다고 봅니다. 똑같습니다. 그 교회나 다목적 홀에 대해서 소리가 문제가 있는 곳은 가면 자는 분이 많으세요. 이유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빨리 일치가 안 되면요 몸에서 빨리 쉬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나는 목사님을 보기 위해서 앞을 강단을 보고 있는데 소리가 옆에서 들리면요 이것 또한 큰 문제죠. 오른쪽 귀와 왼쪽 귀의 음압 차이도 생기고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빨리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곳에 위치감을 딱 줄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것이 이 음향 장비의 설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스피커 형태, 혼 타입입니다. 포인트 소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라인 어레이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포인트 소스라고 하는데요. 점 음원입니다. 영어로 포인트 소스. 점 음원이고요. 네, 이런 스피커가 하나 있을 때 일반적으로 스피커 회사마다 종류별로 이 스피커 한 통이 커버하는 지역이 있어요. 가로가 몇 도, 세로가 몇 도. 예를 들어서
이 스피커는 수평 지향각이 100도다. 그러면 수직이 50도라고 보통의 스피커들이 이렇습니다. 뭐 80도 멀리 보내야 되는 대형 스피커들은 60도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커버리지가 저 정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방사 형태가 되죠. 음원 거리에서 2배가 멀어지면 마이너스 6dB씩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1m 앞에서 100dB로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2m가 되면 6dB이 떨어지는 겁니다. 숫자로 나중에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버되는 구역별 세부 볼륨 조절이 안 됩니다. 이유는 한 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 따로 로우 따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없고요. 한 통이 그냥 하나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세부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레벨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는 한 통이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자, 두 번째 라인 어레이인데요. 선 음원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스피커와 한 통이 이렇게 여러 개 이어진 게 선으로 이어졌다고 해서 라인 어레이입니다. 이거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가 거의 또 마찬가지로 100도 정도 돼요. 자, 수평이 10도, 수직이 10도입니다. 요것도 제조사마다 조금 틀린데요. 뭐 거의 대부분 10도에서 15도, 12도 요 사이 정도 됩니다. 10도라는 것이 굉장히 수직이 좁기 때문에 전체 홀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통수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많이 붙이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원에서 거리가 2배 떨어지면 마이너스 3dB씩 감소하게 됩니다. 이건 이유는요, 통이 이렇게 여러 개가 겹치면서 소리를 중첩을 시키면서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J-타입 형태로 해서 원하는 구역을 이렇게 소리를 직접적으로 보낼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게 되죠. 커버되는 뭐 파워드 스피커냐 뭐 난파워드 스피커냐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커버되는 구역별 세부 볼륨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스피커가 많다 보니 고가죠. 자, 이렇게 보시면 거리에 따라서 일반 스피커와 라인 어레이가 1m에서는 똑같지만요, 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좀 보실 겁니다. 그래서 라인 어레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라인 어레이는 실내가 뭐 개발되게 된 이유는 실외에서 멀리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한 통의 개념으로 전체 그 실내를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피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중 2층이 있고 1층이 있으면 저렇게 스피커가 달려 있으면 커버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커버가 되겠죠. 네, 각도가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커버가 지금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메인 스피커, 언더 발코니, 일반 그 딜레이 스피커라고도 하고요. 어퍼 발코니 2층, 그 다음에 프론트, 서브우퍼. 이렇게 지금 보통은 구성 사항이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전체적으로 이 메인 스피커에서 전체를 커버하는 것도 좋은데요, 딜레이 스피커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이유는 메인에서 전체를 소리를 뭐 커버를 못해서가 아니라 딜레이 스피커의 역할은 고음의 명료도를 살짝 도와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예배의 어떤 형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흥회라든지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평소의 인원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뭐 전도 집회 때 보면은 이런 계단이나 이런 데도 다 차게 되는데요. 계절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는 것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경우에 평소보다 볼륨을 조금 올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메인에서 볼륨을 평소보다 조금만 올리게 되면요, 이 홀 전체에 영향이 갑니다. 하울링이 뜬다든지 울린다든지 이런 영향이
생기는데요. 이런 딜레이 스피커가 있으면 이쪽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메인이 있는 이쪽 때문에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만 볼륨만 조금만 올려줘도요, 전체 소리가 훨씬 안정되고 소리도 커진 느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딜레이 스피커나 언더 발코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프론트 스피커입니다. 프론트 스피커의 중요성은요, 아까 말씀드린 음상 정의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앞쪽에 많이 앉으세요. 근데 여기 앉아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내가 보는 시선은 목사님을 보고 있지만 들리는 것은 이 천정에서 들려요. 저 위에서. 스피커 위치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이미지를 내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스피커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리를 볼륨을 조금씩 키우기 시작하면 여기에 있던 이미지가 싹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강단의 이미지를 최대한 눈높이에 맞춰주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스피커가 이 에이프런이라고도 하고요, 프론트 스피커라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고요. 자, 이렇게 가로가 넓은 경우는 요즘의 형태를 보면 180도 형태의 교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라인 어레이를 하게 되면 또 사이드 스피커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가 커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라인 어레이를 하고 사이드 스피커도 하지만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 스피커를 4개를 쓰기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뭐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요, 선택할 부분입니다. 뭐 시야적으로 보면 4개가 이렇게 한쪽에 달려 있으니까 부피가 좀 커 보이는 단점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싸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게 음질이 안 좋냐? 음질 또한 충분히 좋습니다. 영상하고 걸리는 부분도 요즘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신호를 보면 그냥 이렇게 포인트 스피커는 하나에 그냥 그 신호가 가면 되지만요, 라인 어레이는 이렇게 분리가 많이 되면 될수록 장점들이 생길 수 있죠. 자, 일반적인 아까 형태, 교회의 형태라고 보시면 강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똑같은 형태의 스피커 배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라이트, 레프트 이렇게 2개를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이렇게 사이드가 빕니다. 이유가 가장 좋은 형태의 공연장이나 다목적 홀의 형태는 제가 볼 때는 직사각형이죠. 슈박스 형태라고 해서 구두 상자 형태가 가장 집중도나 커버리지 형태나 이런 것들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목사님들의 아이 컨택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고 넓게 또 그 정해진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로 넓게 많이 요즘은 형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80년대 초에 부흥을 하면서 설계됐던 교회들은 거의가 직사각형 형태가 많았고요. 그게 한 20년, 30년 지나면서 지금 거의 리모델링과 새로 증축을 하거나 새로 건축을 하는 형태에 보면 이렇게 넓은 형태가 많습니다. 이런 형태는 이렇게 LR을 구성을 하게 되면 사이드를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스피커를 해서 메인보다는 작지만 이런 형식으로 해서 사이드를 커버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LR 스피커를 옆으로 보내고 주가 이제 LR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센터에 센터 필을 스피커를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2가지의 상황에서도요, 이 앞쪽은 프론트 스피커를 하시는 게 앞에 있는 분들의 어떤 집중도를 높이기에는 훨씬 좋은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됩니다. 자, 단면도에서 보면 라인 어레이는 이렇게 많이 달려 있지만 한 통의 개념으로 이렇게 커버가 되고요. 포인트 소스는 2통이 설치가 되지만 이렇게 중첩되는 이런 형태도 좀 됩니다. 그리고 세팅을 할 때 2층과 1층의 어떤 그 튜닝 시의 딜레이 타임도 굉장히 그 세팅을 해줘야 되고요. 2층을 바라보고 세팅을 했지만 1층에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여기서 나오는 소리의 시간차가 미세하게 나면요, 음질이 떨어져요. 그것 또한 세팅이 돼야 됩니다. 자, 인풋과 아웃풋인데요. 마이크나 CD나 여러 가지의 인풋이 믹서로 들어가고요. 믹서에서 여기가 스피커 매니지먼트, 여기서 이퀄라이저라는 게 들어있어서 그 홀에 맞는 소리를 다 정확히 조정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딜레이 타임이나 소리의 고음, 중음, 저음들을 조정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정된 소리가 세부 이렇게 스피커들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거는 파워드 스피커의 경우고요. 앰프가 안 들어있는 경우는 이 단계에 앰프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은 똑같지만 형태가 이제 바뀌는 거죠. 네. 자, 이제 마이크 부분인데요. 마이크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뭐 소리를 크게 만드는 것이죠. 다들 이해하시는 그냥 뭐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지만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거꾸로 만들어 놓으면 스피커가 되는 거죠. 자, 마이크도 보면요, 스피커랑 똑같이 지향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어떻게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일단은 아셔야지 강단에서 뭐 찬양팀에서 쓰는 마이크의 용도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향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180도의 어떤 그 방향에서 어느 부분에서 얘가 제일 소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음 패턴은 크게 네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무지향성, 양지향성, 뒤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일지향성, 반원지향성, 이렇게 네 가지로 되는데요. 자, 이게 그림으로 한번 보면요. 무지향성 마이크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요. 측정용 마이크에 많이 씁니다. 무지향은 이 받아들이는 소리가 360도 거의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무지향성입니다. 이렇게 360도 패턴을 보면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이 자리 천정이나 바닥이나 측정을 할 때는 다 소리를, 반사하는 소리, 직접음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럴 때 많이 쓰고요. 단일 지향성 가장 많이 쓰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360도, 180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모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렇게 찬양팀이죠. 찬양팀의 마이크는 왜 이런 걸 쓰냐면요. 무대에는 드럼, 기타, 베이스, 많은 건반 악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무지향성 마이크를 들고 만약에 찬양을 한다고 섰다고 해보십시오. 주위에 드럼 소리부터 옆에 노래하는 팀의 소리까지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단일 지향성, 내 목소리만 가까이서 잘 들어오게끔 만들어진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 지향성인데요. 보면 조금만 제가 떨어지면 안 들리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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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거기가 한 주먹 하나 사이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마이크는 가까이 쓰셔야 됩니다. 뭐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뭐 옛날에 잘못하시는 게 좀 이렇게 떨어져서 써야지 소리가 좋다 이러시는데요. 가까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 쓰시면 장단점은 뭐 저음이 더 많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떨어져서 소리를 컨트롤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초지향성 마이크. 초지향성 마이크는요, 아까 보셨던 그 폴라 패턴이 더 좁죠. 요즘은 강단의 마이크들을 이런 초지향성을 씁니다. 강단의 구준액 마이크라고 하죠.
구스넥 마이크를 초지향성을 쓰는데요. 이유는 목사님들이 모니터 소리도 크게 해달라고 하시는 게 그게 그리고 녹음에서도 그 무지향성이나 지향성이 넓은 걸 쓰면 나중에 녹음한 걸 들어보시면 아기 우는 소리, 저기 기침하는 소리 다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초지향성을 씁니다. 또 한 가지의 단점은 저렇게 초지향성을 쓰면 목사님이 이렇게 액션이 많은 분들은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리가 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두 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금 넓게 이렇게 이제 액션을 하시는 분들은 하고요. 마이크는 하나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이런 형태들도 있죠. 이런 것들 뭐 샷건 마이크라고 하는데요. 특정하게 뭐 스포츠 중계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것들, 축구 이렇게 할 때 공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특정한 그 포인트 한 20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얘들이 그 수음을 하는 것들은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그래서 잘못하시는 분들이 이런 형태의 마이크를 또 성가대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가대에 해놓으시면 그 마이크가 향한 분의 목소리가 크게 들어갑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저희 음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이라고,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면 적인데요. 또 좋게 말하면 가장 친근한 분들이 성가대 분들이거든요. 성가대 분들이 그러세요. 지휘자분들하고 이 마찰을 어떻게 잘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많이 겪고 와서 여기까지 왔지만요. 성가대 지휘자분들이 지휘를 하고 그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는 굉장히 훌륭하고 박수 막 받고 했는데 오늘 연습한 게 그 효과가 있어서 해서 집에 가서 모니터링을 탁 인터넷에 올라온 걸 들어보니 몇몇 분의 목소리만 잘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실에 와서 우리 교회 방송실 담당자들은 실력이 없어.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방송 담당자들은 기도를 안 해. 그 말이 제일 상처가 되거든요. 저희도 기도하고요. 저희가 또 그런 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은혜의 반은 음향과 미디어죠. 요즘의 형태를 더군다나 보면요. 근데 저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집중을 하면요. 거기 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은혜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저희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배에 집중을, 그 은혜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도 그 예배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생겨서 항상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문제만 생기면 우리 교회 방송실 담당자들은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게 상처가 돼서 많이 떠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요. 그분들이 그래도 나름 그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주일이고 수요 예배고 금요철하고요. 아니면은 나도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휘자분들도 보면 어떤 마이크 형태들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들리냐, 세종문화회관에서 한 TV의 합창은 잘 들리던데 얘기를 하시거든요. 거기는요 이렇게 스피커로 내주는 것보다는 녹음을 하기 위해서 녹음 마이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믹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고요. 교회처럼 다목적으로 라이브처럼 공간에 울림도 나와야 되고 스피커로도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요즘 단언컨대 많이 하는데요. 미디어 분야에서 음향만큼은요, 교회의 사역자들, 교회 출신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많은 목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스트레스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이 우리나라 업계에 보면 진짜 음향 튜닝을 하는 분이나 설계를 하는 분들이 거의 교회 사역자분들이 많으세요.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양방향성 마이크, 이런 거는 앞뒤로 이렇게 수음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요즘 뭐 잘 안 쓰지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토크쇼 같은 경우에 센터에 이렇게 두고요, 서로 얘기를 하면 양쪽에서 다 들어가게끔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요쪽 이렇게 되는 거죠.
무선 마이크를 뭐 다들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PGM 마이크라고 해서 잘 못 보셨을 텐데 피아노나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붙여서 뭐 탭댄스라든지 성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자연스럽게 수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닥에 붙이는, 피아노 바닥에도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PGM 마이크라고도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바닥 말고 이 마이크의 위쪽만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영화에서 많이 보시는 파라볼릭 마이크, 요거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 집사가 무슨 기도하나 이렇게 탁 맞춰서 들어보면 들을 수 있는. 자, 이렇게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죠. 붐 마이크. 이런 형태들의 마이크가 있는데요. 마이크는 정말 미세한 장비입니다. 이게 얼마나 섬세한 그 장비냐면요. 떨림의 미세함을 가지고 볼륨을 체크를 하게 되고 그 섬세함을 표현을 하게 만들어진 게 이 마이크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제발 좀 때리지 마세요. 이건 정말 무식한 일입니다. 진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뭐 우리 저기 배추 장사나 그 뭐 패트리어카 같은 경우는 훅훅 하죠. 그러면 여기에 미세한 그 진동판이 다 마셔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될 수 있으면 마이크로 테스트를 하시고 목소리로 테스트를 하시고 이렇게 때리시거나 이렇게 불거나 하면 마이크 상하는 거기 때문에요. 분명히 여기 오신 분들은 다시는 안 그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또 하나는 마이크를 가까이 써야 된다는 아까 얘기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마이크는요,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하러 가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잘 안 들리신다고 이제 하울링 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마이크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쓰게끔 만들어진 건데 그 얘기를 드리면 내가 가까이 쓰려면 왜 비싼 돈 주고 이렇게 샀겠냐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마이크를 이렇게 띄워서 하신다고 하면 이 소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볼륨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 주위의 소리도 같이 커집니다. 그러면 주위에 아이들 우는 소리나 뭐 잡담하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 또 다 들어가고요. 하울링에 영향이 되는 주파수도 같이 들어가서 그게 울림의 영향이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음향은요, 우리가 산수하고 수학하고 틀려서 데시벨로 표현이 되는데요. 100데시벨짜리 스피커 하나랑 100데시벨짜리 스피커 하나가 더 더하게 되면 몇 데시벨이 될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왜? 우리가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음향에서는요 103 됩니다. 103. 그러면 자, 경제적으로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에 1억의 시스템을 했어요. 3데시벨을 올리기 위해서 1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런데요, 마이크를 여기서 하다가 자, 느껴보세요. 마이크를 한 5에서 10cm만 당겨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볼륨이 얼마나 커집니까? 최소한 6에서 크게는 10데시벨은 커질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익이 되겠죠. 경제적인 둘째라 치더라도 음의 명료도가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하울링도 덩달아 없어지기 때문에 모니터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 앞에 개개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목사님들이 워낙 또 오랫동안 생각하신 것도 있어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제가 브레이크 거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될 수 있으면 표현을 간접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이게 쉽지 않으신가 보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나 해외 대통령이나 이렇게 뭐 하시는 거 보면 거의 마이크 이렇게 쓰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훈련 받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무조건 가까이 쓰게끔 세팅을 해드려야 돼요. 목사님은 세팅을 해주시면
좀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신뢰를 하시고 좀 써주시면 감사하고요. 담당자분들은 젠더를 쓴다든지 뭐 바닥에 뭘 고인다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목사님께 가까이 해드리시면 목사님도 훨씬 목소리 편하게 나오실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성은요. 예, 이런 단계로 보통은 설계를 해서 마치게 되죠. 예. 시스템의 목적은 경제적뿐만 아니라 최적화된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공간에 대해서요. 장비는요, 좋고 안 좋고는 별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과 그 다음에 설계에 얼마나 그 공간에 맞게 설계를 했느냐. 해외 장비 저는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수입 장비가 좋냐, 국산 장비가 좋냐. 세팅을 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대예배실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이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커버리지 음압들을 볼 수 있게끔 각 그 시뮬레이션들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이런 형태일 때 균일한 음압 분포가 되는지 1차 음원의 방향감을 일치하고 하는지 충분한 음압 레벨인지 에코나 하울링이 생기는지 잔향이 고려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단면도, 평면도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보면 이쪽이 조금 사각이 생기고요. 서브우퍼, 프론트 앞쪽이 얼마나 커버가 잘 되는지. 그래서 사이드를 이렇게 더 추가를 한 부분이고요. 2층 언더 발코니, 어퍼 발코니 해서 평균이 위치별로 마이크를 댔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를 일단 검토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객관성을 가지고 하면 뭐 충분히 뭐 그 가격 대비 좋은 성능들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건축 음향도 뭐 중요하다고 뭐 다들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설치 형태에서 제가 조금 검토를 해보면 아름다운 형태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볼록한 것과 오목한 것이 있으면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볼록한 건 분산을 시키고 오목한 건 집중을 시킨다고만 이해를 하셔도 건축 형태를 분석하는 데 굉장히 장점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형태 많으시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형태는 앉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요. 강단에 계신 목사님은 잘 아세요. 강단에서 들어보면 저 뒤쪽에 스피커가 나를 향해서 켜져 있구나라고 느끼실 정도로 여기 계신 분은 에코를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집중, 포커스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들의 이런 벽들과 이런 벽들의 흡음 처리나 마감 처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음향은 하드웨어가 잘 돼 있으면 뭐 사다가 쓰면 됩니다. 고장나면 고치면 되고요. 바꿔 쓰면 됩니다. 하드웨어는 잘 고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형태나 분석들, 그 다음에 흡음재라든지 이런 형태 분석을 충분히 잘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천정에 뭐 홀이 나 있다든지 원통 형태라든지 강단 뒤에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든지 이게 다 가장 중요한 건 목사님이 가장 피해를 보십니다. 강단에서부터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또 반원 형태일 때 잘못하면 이 센터에 또 초점이 맞춰져요. 여기 가서 들어보면 어느 자리는요 가면 목욕탕 사운드처럼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냐? 뭐 이렇게 배풀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그 공연장 가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벽에 울퉁불퉁 튀어나오게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이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인테리어적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빨리빨리 해드렸지만요. 제가 수영로교회에서 그렇게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기회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지금 들으시는 스피커도 보면 국산입니다.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국산입니다. 국산 장비의 우수성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굉장히 감히 말씀드리고요. 외국 장비, 수입 장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나라에서도 국산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는데요. 국산 장비가 아직까지 뭐 75%에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앞에 커튼을 쳐놓고 국산 장비랑 해외 장비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걸 알 사람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를 정도로 국산 장비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아마 들으시는 소리도 아마 교회에 있는 외제 장비들보다 못하지 않고 훨씬 명료도가 좋다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저도 와서 물어봤거든요. 이 장비 몇 인치짜리냐, 몇 와트짜리나 여쭤봤는데요. 스피커는요, 영상 장비랑 틀리게 영상 장비는 내가 1억 원, 2억 원, 3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그 퀄리티가 눈으로 객관적으로 음향보다는 나타납니다. 음향은요, 사실은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것만큼 표가 안 나죠. 정말로 그 사람, 그 개발하신 분의 열정과 그 장인 정신이 없으면 되지 않는 곳이 또한 음향 장비들이고요. 또한 객관적인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감성적인 그 튜닝의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음향 장비입니다. 제가 볼 때 저희 나라 장비, 특히나 스피커를 개발하시거나 음향을 개발하시는 그런 장인들이 저희 나라에도 계십니다. 아마 여기도 이 썬더 테크놀로지 스피커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던데요. 제가 알기로 저희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장인분의 한 분이세요. 그 사장님이 한 길을 이렇게 끌고 오시지 않으셨으면 정말 다른 후배들도 이런 개발을 하려고 생각도 못했을 뿐더러 또한 그것 때문에 퀄리티가 분명히 이만큼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뭐 일반 공연장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 기업들에도 충분히 경쟁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모든 그 퀄리티의 기준은 외국 장비가 아니고요. 그 장비를 얼마만큼 잘 세팅을 하고 또한 가격대 성능비가 중요하냐. 또 한 가지 그걸 봉사하시는 분들의 그 기르를 얼마나 올려주느냐가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주눅들게 하지 마시고요. 지나가면 좀 기도도 좀 해주시고 어깨도 좀 두드려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기 스태프들 다 그렇게 해서 이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저부터도요. 항상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교회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이 앞에까지 쓰겠습니까? 늘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가 함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힐링 박일환 이사님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심정을 100분 이해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셔가지고 구수한 사투리와 함께 더 설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일정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잠깐 일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시간표인데요. 저희가 이제 정관 방송이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잠깐 여기 12시쯤이죠.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네트워크 시간하고 식사를 12시 반부터 1시간 동안 하십니다. 식사를 12시 반부터 1시간 가량 가능하시고요. 그 시간대에 이렇게 못다한 얘기를 다 하시면 되겠죠. 이 타임은 질의를 받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사님 그 앞에 계십시오. 그래도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예, 다음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